네, 안녕하세요. 장수김입니다.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인 이 노보노디스크를 제가 그냥 사라고 형들에게 말해두고 이 그냥 넘어가는 게 조금 그래서 이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하다가 다 말하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미뤄뒀습니다. 이제 상반기 배당락까지 하루 남아서 이 더 미룰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함께 이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보노디스크는 이 당뇨에 특화된 회사인데요. 그럼 당뇨병이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? 여기 출처 IDF로 써져 있는데 이 세계 당뇨병 연맹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진 국가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20세부터 79세까지 빠르게 당뇨 환자가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020년 현재에 당뇨병 환자는 한 4억 6,3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고 이 장기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7억 명까지 도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자료도 굉장히 변동폭이 큰 것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 과거 기반이고 현재 이 글로벌 인구가 벌써 70억 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 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리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국과 인도의 당뇨 환자가 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.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몇몇과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그냥 일부 국가 빼고는 적어도 1,000만 명 이상의 당뇨 잠재 환자가 있으리라고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. 문제는 당뇨로 인한 이 보건 비용 지출 폭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벌써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어마어마한 수치죠.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노보노디스크의 애니얼 리포트와 각종 IR 자료를 보면서 투자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노보노디스크는 네 가지 영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대표적인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와 비만 질환입니다.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여기는 덴마크 크로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로 23조 원 정도 올렸고요. 영업이익은 약 10조 원 정도, 9조 8천억 정도 됩니다. 대부분의 오리지널 제약 기업들이 그렇지만 이 특히나 효율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현재 전 세계 4억 6,3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다라고 애니얼 리포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,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DF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제품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여러 상품명과 일반명들이 혼재해 있는데 제가 표시한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 이 인슐린과 GLP-1 그리고 이 오베스티가 눈에 띕니다. 그러면 이 회사는 인슐린을 파는 회사인가 보다 아실 수가 있겠죠? 인슐린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이 GLP-1과 오베스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매출을 한번 보시면 2020년 인슐린 매출이 이게 덴마크 크로네인데 이걸 하나로 변경을 하면 한 10조 원 정도를 좀 넘어서는데 이 GLP-1의 매출이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비만 시장이 있죠. 이 매출표만 보더라도 이 GLP-1이 굉장히 매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꼭 이 시장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GLP-1과 인슐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GLP-1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개괄적인 회사 상황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. 2020년 말 기준으로 노보노디스크는 이 글로벌 당뇨병 약제 시장에서 29.3%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지 저동조의 점유율이면 이 과점이라고 부르죠.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뇨 약제 시장의 구성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.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전체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을 딱 잘라서 50%는 경구용 약제, 그리고 25%는 인슐린, 그리고 16% 정도가 GLP-1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딱 잘라서
경구용 약제를 제외한, 물론 릴리는 사실 경구용 약제 개런티 매출이 있긴 합니다. 어쨌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슐린을 포함한 나머지 시장은 그동안 이 세 개 회사가 분할을 해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것이 제가 위에 표시된 것처럼 이 노보노디스크, 사노피, 릴리였는데요. 노보노디스크의 마켓쉐어가 보시는 것처럼 27.8%에서 29.3%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기는 이 인슐린과 GLP-1 시장에서 점점 사노피가 헤게모니를 이뤄가면서 자연스럽게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.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노피 직원들을 만나게 되면 저기 두 개 회사의 주식이라도 좀 사서 해지를 해라 하고 이런 농담을 하곤 하는데요. 어쨌든 간에 이 각 사별의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역시나 노보노를 선두로 릴리, 사노피 이렇게 선두권 둘이 있고, 이 전통의 인슐린 강자인 사노피의 추락이 10년 그래프를 두고 보입니다. 그러면 다시 노보노디스크의 매출표를 한번 보면 이 말씀드린 대로 이 GLP-1이라는 것이 노보노의 지속 성장에 큰 기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GLP-1은 사실 인크레틴 기반의 당뇨병 약제인데 투자자 형들은 그냥 편하게 당뇨약 중 하나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작용 기전이나 개발 과정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. 저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도 아마 형들 졸리실 거예요. 자, 드디어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조금 아파지실 수도 있는 부분의 시작인데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GLP-1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시려면 일단은 이 당뇨병 약제의 간단한 서사가 정말 필요합니다. 제가 여기 이 빨간 박스를 해둔 약제 클래스가 있어요. 이 약제들은 2000년대까지 주로 쓰였던 약제입니다.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1차 약제로 쓰고 있습니다. 저 박스 안에 있는 약제들이 건재하던 2000년대까지의 당뇨병 어떤 치료 목표는 제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조절하고 유지를 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자,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약제 중 하나인 여기 TGD, 이 TGD에서 2008년에 큰 이슈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. 작용 기전상 이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이 TGD 계열의 약제인 이 로시글리타존이라는 약제가 오히려 당뇨 환자의 심혈관계 이벤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생긴 거죠. 난리가 났겠죠. 이 이후로 2013년까지 퇴출이 이게 되네 마네 하다가 시장이 남을 수는 있었는데 이 로시글리타존의 포비아가 심했기 때문에 이 약제는 사실상 상업적으로 실패를 하고 역사 속으로 가게 됩니다. 물론 최근에도 이 다케다의 액토스 등 이 TGD 약제들이 오해를 벗고 쓰여는 지고 있지만 시장의 주류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네, 로시글리타존 사태 이후로 큰 충격을 받은 FDA는 이 제약사들에게 혈당 조절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개발되는 당뇨 약제가 심혈관계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 데이터를 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. 이때부터 당뇨 약제 개발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이 제약사들의 개발 비용이 더욱 가중이 되죠. 그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경구 당뇨 약제의 클래스인 시작을 의미하는 문을 지킨 어떤 수호신이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국 머크사의 그 유명한 이 최초의 DPP-4 저해제인 자누비아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. 자누비아도 인크레틴 기반의 약제다 정도로만 형들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누비아가 출시가 되면서 이 SU, 이 설포니우리아 대비 이 혈당 조절의 효과는 비슷한데 환자가 저혈당으로 빠지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DPP-4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. SU 같은 경우에는 그 작용 기전 상으로도 어떤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 쪼아서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 그냥 생각해봐도 언젠가는 췌장에 좀 무리가 가겠죠. 이때부터 한참 동안 이 DPP-4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와중에 당뇨병 약제 시장은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. 바로 옆에 보시는 데이터인데요. SGLT2라는 당뇨 약제 중 하나인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약제가 이 학회에서 M8의 아웃컴이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?
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심혈관계, 사망 등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점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. 충격적이죠? 기존의 약제들은 이러한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. 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 심혈관 질환 등, 그러니까 CV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상 당뇨 치료의 목표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혈당 조절에서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이나 관리로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. 2016년에는 이 GLP-1 유사체 약제들도 이 CV 아웃컴을 입증을 하면서 2018년 미국 당뇨병 학회나 유럽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바뀌게 되고요. 그 권고 사항에는 당뇨병 치료제 처방 시에 밑에 써져 있는 대로 환자의 심혈관계 유무와 위험을 고려를 해갖고 심혈관 혜택이 입증된 치료제를 쓰면 좋겠다고 레코멘드 되게 됩니다. 그러면 GLP-1에는 어떤 약제를 쓸 수 있으냐?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로 증명된 이 노보노 디스크와 릴리 약제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. GLP-1에서는 즉 두 개의 회사가 남는 거죠. 자, 이렇게 2018년이 지나고 2021년 ADA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우 세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. 복잡해진 거죠. 이 가이드라인이 200페이지가 넘는데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 포인트만 아시면 됩니다. 여담인데 저 책자 파일이 $30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이거 회사 덕분에 무료로 보게 돼서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표로 돌아와서 뭐 엄청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이 박스를 쳐놨습니다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GLP-1과 SGLT2가 들어가 있죠. 왜? 얘네들만 심혈관 보호 효과를 입증했으니까요. 그러면 2018년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? 이렇게 안 돼 있었겠죠?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전 세계 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향후 처방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사실 곳곳에 이제는 GLP-1이나 SGLT2가 계속해서 보이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심혈관계 리스크가 높거나 기존에 ASCVD나 CKD나 허트 페일러가 있었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SGLT2나 GLP-1을 써라. 이게 지금 권고가 되고 있는 거죠. 전통 약제인 SU나 이 TZD는 이제 비용 때문에 못 쓰게 될 때나 고려를 해봐라. 이 수준으로 빠지게 됩니다. 여기까지 딱 일부를 하고요. 그럼 이런 시장 환경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는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